13%의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자산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놀고 먹기 위한 재테크 이야기, 저희 포트폴리오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제 투자 성과와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앞으로는 매달 첫째 주에 그 전달에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참조를 하시면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신다고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제가 2023년에는 진짜 안정 위주의 이제 포트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투자 성과는 작년에 약 13%의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ETF, 리츠, 사모펀드, 그리고 약간의 개별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금융자산을 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전체 비중은 한 5% 정도인데요. 얘가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래서 전체 수익의 5% 좀 넘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입니다. 100% 수익이요? 테스 형이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저 콧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이제서 후회가 되네요. 그러기에 좀 사시지 그랬어요. 일단 이제 제가 채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내내 미국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채권에 좀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의외로 손실이 클 거예요. 연말에 약간 반등은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손실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 금리가 지금 5.5%까지 올라 있는데 미국 금리가 5.5%까지 오를 거라고 말한 국내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누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다 그냥 흘려 들으셔야지 저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맞출 것이다 하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그릇된 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 포트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금리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채는 작년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국내 이제 회사채 중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전으로 6%대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주력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삼척 블루파워라는 종목인데 석탄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제 최근 ESG 트렌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개인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열렸던 채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행된 건 7.4%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를 보면은 포스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망할 위험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7.4% 확정이고 월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저는 정기예금 할 필요 없이 이런 채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들도 이제 거래를 했는데 주로 저는 리츠 ETF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맥쿼리가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맥쿼리를 사진 않고요. 맥쿼리를 담고 있는 리츠 ETF가 있어요. 미래에셋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는 ETF인데 얘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리츠사들의 주식을 이제 비중별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장점은 월 배당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굳이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안을 필요 없이, 그리고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ETF를 사면은 된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편입 시기가 좋지 않아서 ETF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월 분배금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그냥 또이또이 정도 수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을 보면요. 개별 주식은 저는 굉장히 낮은 비중으로 이제 작년에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이제 매매를 했거든요. 수익은 30% 넘게 났는데 비중이 작아서 전체 이제 13% 수익 중에서 기여는 한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를 이제 몇 개 운영 중인데 올 1월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박 정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직 수익을 실현 중이기 때문에 작년 이제 수익률에서 제외를 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제 만기 남은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분들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인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는 조금 낮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생각외로 작년에 좋았죠. 그래서 미국 주요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이 뭐 50%에서 100% 이상도 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전한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증시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투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포트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올해도 가장 큰 비중은 채권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퇴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이제 우선이고요. 다만 이제 채권을 주력으로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종합지가 지수 또는 코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요. 나올 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때 이제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는 이제 또 수익은 거의 주력 섹터, 주도주를 꼭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는 AI 주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AI ETF 또는 이제 2차 전지 ETF 등도 급락 시 채권을 매도해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가령 작년 10월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국내 2,500, 600 하던 게 2,300으로 단기간에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750까지 갔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바이 더 딥 전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채권에서 올해 이제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이제 미국 장기채예요. 제가 이제 4개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그다음에 미국 국채 30년 커버드 콜 2개, 하나는 이제 신한 거고, 하나는 국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를 엔화로 투자하는 엔화 노출 상품이 있어요. 장기채 중에. 요거는 이제 KB 미국채 30년 엔화로 노출하는 상품인데, 제 생각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하는 그런 출구에 있지 않나 이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조금 회복세인데요. 미국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좀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하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올해 중에 이제 인하를 할 것 같고,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로 미국 30년 국채를 산다면은 의외의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이 이제 큰 변동이 없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좀 내려도 콜옵션을 매도한 금액으로 손해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향후에 내리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횡보 장세다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두세 달 동안은 커버드 콜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두 상품이 연 한 8%에서 10%의 수익을 기대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투자를 해서 이제 1월달 분배금을 받았는데, 대충 이제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인데, 한 100원 내외의 월 분배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괜찮죠? 그래서 단기로 이런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 매도해서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신한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거의 동시에 샀는데, 일단 배당도 조금 더 많이 주고, 가격도 얘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이 조금 더 운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왜 비슷한 성격의 상품을 4개나 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가장 큰 수익이 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방향은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커버드 콜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주식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제가 올해 좀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작년보다. 그 이유는 이제 전반적인 주식 시장도 조금 낮을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요. 최근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PBR 주식 중에 이제 자사주가 많고 배당을 많이 주고 그런 주식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주사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압박해서 배당이 늘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배당을 1회 주는 거를 이제 분기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주식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업 밸류업의 그런 정책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주 ETF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방산 ETF들도 편입 대상으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저는 거래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데,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반감기 이후에는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블랙락을 비롯해서 11개사인가요? ETF가 지금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보다는 적극적으로 포트에 일부러 담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해시총까지는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은 또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테스형 대박 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작년 포트폴리오 리뷰와 올해 전략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편한 투자를 추구하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그 안에서 리밸런싱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테스형과의 대화라는 유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니까요.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